아이 울음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하루 종일 우는 게 일이야?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리모컨을 집어던지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라고? 내가 매일 얼마나 참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이 난리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5년 차에 늦둥이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정말 꿈만 같아. 그렇게 말하며 제 배를 쓰다듬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 요즘 좀 그릇 꿈이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자유스럽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이 분유를 타다 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농담이야? 아이 돌보느라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애 엄마들은 다 꾸미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지. 밤마다 아이가 울면 남편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서 잤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방해되니까 여기서 잘게. 그 후로 남편은 점점 제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를 깨뜨린 날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집은 뭐 하길래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날 무렵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용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의 얼굴은 이미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키우지도 않았잖아.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격도 너무 안 맞아. 비록 매일 싸우기만 하잖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트집 잡는 거잖아. 나는 그냥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것뿐이야. 그날부터 이혼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이게 우리한테 나은 선택이야.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6개월이 넘도록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꺼냈고 저는 아이를 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곧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은 어차피 키울 생각도 없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양육비는 책임져야 해. 법적으로 정한 만큼. 남편은 너무도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지. 우리는 협의혼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아이와 둘이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근처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여자 옷매장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저도 7개월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밀며 그 자리에 서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혼한 지 4개월. 그 여자의 임신 개월수를 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시작됐을지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왜 제게 온갖 트집을 잡았는지, 왜 양육권을 쉽게 포기했는지, 왜 양육비 조건에 그토록 순순히 응했는지.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꾸미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선택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당시 외도 사실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SNS, 지인들을 통한 정보, 그가 자주 가던 장소들,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며 저는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실사원이었고 둘의 관계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주말 회사 일이라던 핑계들, 저한테 트집 잡던 날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키우며 제 삶을 재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미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동창 린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시간돼. 린지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이거 진짜 들어야 돼. 너희 전 남편 말이야. 완전 난리 났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린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민수대학 동기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그 여자가 낳은 애, 혈액형 나왔잖아. 근데 그게 민수 거가 아니래. 아예 나올 수 없는 조합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린지가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응, 병원에서 실수인 줄 알고 재검사까지 했는데도 똑같대. 다른 병원 가서 또 했는데도 같은 결과 나왔다잖아. 민수가 지금 완전 미쳐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린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한테 따져 물었더니 결국 다 털어놨대. 완전 막장 드라마야. 그 여자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도망쳤고 그 여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남자. 그래서 일부러 접근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 여자가 다 계획한 거였대. 임신 시점도 거짓말이었고 민수한테 인시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대. 완전 사기꾼이지 뭐. 저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용한 겁니다. 그 결과 한 가정은 완전히 깨졌고 한 남자는 철저히 쏟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혼 당시 시어머니는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육아를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힘들어한다고, 며느리가 좀 더 참아야 한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민수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 아이도 민수 아이가 아니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가 완전히 무너졌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민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2주 후, 은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또 들어봐. 완전 대박이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은지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 계속 만났대. 그 아이 친아빠랑.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원래 아이 친아버지와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액형 문제로 모든 게 들통난 후에도 거짓말을 계속했고 결국 남편이 살탐정까지 고용해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완전 맛있었대. 술만 마시고 회사는 휴직했고.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신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차마 못하고 있대. 그로부터 한 달 후 결국 전 남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멍청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아이 한 번만 봐도 될까? 정말 한 번만?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그 문을 닫았잖아요. 당신이 제게 온갖 트집 잡고 아이 울음소리 칙칙하다고 했을 때 이미 문은 닫힌 거예요. 아이한테는 이미 아빠가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렸으니까. 저를 끊고 나서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움직일게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외도 증거, 시점이 겹치는 관계 증명, 회사 동료들의 증언,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준엄한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긴 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민수 좀 봐줘. 저 정신 상태로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 참아야 한다고. 육아는 원래 여자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잘 꾸미지 않아서 민수 씨가 힘들어한다고도 하셨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어른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그 후로 남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양육비는 여전히 매달 정확하게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IMU 통장에 모두 넣었습니다. 위자료는 아이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따로 관리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요. 6개월 후 은재에게서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민수 요즘 새벽 배달 알바 뛴대. 위자료 갚느라 돈이 필요한가 봐.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이랑 새벽에는 배달 알바래. 완전 쪼들리는 거지. 그 여자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혼했지. 친자 확인 나오자마자 바로. 근데 그 여자 원래 아이 아빠한테 다시 샀다는데 그 남자도 결국 받아줬나 봐. 뭐 어쨌든 걸레 팔자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6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림이야? 그림 속에는 저와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아이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네는 부모님이 맨날 싸운대? 근데 우리는 안 싸우잖아? 엄마는 항상 웃고 있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복수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낸 사람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 첫 말, 첫 등교. 그는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제가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버린 겁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차곡차곡 모이고 있고 저희는 서로에게 최고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화면을 눌러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